고등어는 마치 은빛 화살처럼 파도 아래 물속을 질주합니다. 햇살이 반짝이고 그 속에는 고등어를 잡아먹으려는 동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한 해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300만 톤이 넘는 고등어를 잡아오는데 이는 12만 대가 넘는 대형 트럭을 가득 채울 만큼의 양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즐기는 사냥부터 저녁 식탁까지. 지금 바로 고등어의 경이로운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고등어가 바다에서 빠른 속도와 민첩함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물에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호흡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대한 무리를 지어 반짝이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잠재적인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매혹적인 수중춤을 춥니다. 위험에 처하면 하늘 위부터 깊은 바닷속까지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민첩한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참치, 상어, 돌고래, 심지어 갈매기와 같은 포식자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천적이 고등어를 노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대서양, 지중해, 그리고 일본과 미국 인근 태평양 연안에서 고등어를 잡아왔습니다. 고등어는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어류입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해산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톤 이상의 고등어가 어획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어법은 연승어업과 건창망어업입니다. 건창망어업은 거대한 그물로 고등어떼를 둘러싼 후 그물 바닥을 끈처럼 팽팽하게 당겨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는 어법입니다. 고등어는 한 번에 최대 200톤까지 어획할 수 있습니다. 연승어업은 최대 50km 길이의 긴 줄 하나에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미끼를 꽂아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이 기법은 한 번에 한 마리씩 잡히기 때문에 어류의 품질을 유지하고 부수어 횡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선들이 마침내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은으로 만든 보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며칠 동안 광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표류한 끝에 얻은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배들은 한 번에 항해해서 500톤이 넘는 물고기를 하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차량 20대 이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러한 현대식 선박은 대형 파이프를 사용하여 생선을 가공 공장으로 직접 펌핑할 수 있어 수작업 하역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하역 과정을 기존 수작업 방식보다 최대 10배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얼음물로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그 후 지능형 기계가 물고기를 크기에 따라 엄청난 속도로 분류합니다. 기계가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분류하는 속도는 여러분도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은 1시간에 1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기 좋은 생선 중 일부는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에 이르는 극저온에서 냉동되기 전에 통째로 포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이 가공되기 전까지 장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급속 냉동 방식은 생선의 풍미, 질감, 신선도 등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여 가공이나 유통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질할 때는 생선을 약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의 온도로 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의 질감이 유지되고 필렛 작업과 가공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작업자는 생선에 손이 닿기 전에 손 씻기, 장화 소독, 보호 장비 착용 등 엄격한 위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선 필레는 생선을 정밀하게 점이고 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이 단계를 담당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각 동작을 연마함으로써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직접 생선 필레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필렛으로 손질된 고등어는 두 번째 헹굼 과정을 거쳐 최상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손질된 필렛은 다시 한번 급속 냉동됩니다. 그 후 꼼꼼하게 무게를 측정하고 상자에 포장하여 전 세계 각지의 주방과 레스토랑으로 배송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50톤 이상의 필렛을 냉동 및 포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통조림 고등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즐기는 보존 방법입니다. 매년 150만 톤 이상의 고등어가 통조림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등어는 각 부위의 크기가 같도록 꼼꼼하게 작은 덩어리로 썰어집니다. 통조림에 담기 전에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부드럽게 세척합니다. 그 후 새콤한 토마토 소스나 고소한 오일처럼 생선 본연의 풍미를 더하는 풍미 있는 소스를 얹습니다. 이러한 소스들은 모두 풍부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이후 고등어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캔을 단단히 밀봉합니다. 밀봉된 캔은 쪄서 헹군 후 전 세계로 배송될 수 있도록 상자에 포장됩니다. 이제 다음에 고등어가 들어간 요리를 볼 때면 그 요리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등어 어업은 단순히 그물과
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획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일부 고등어 자원은 과도하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으로 이미 고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엄격한 어획량 할당, 계절별 어획 금지, MSC 해양관리협의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성 인증, 고등어 보급 등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이 중요한 식량원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속가능성 외에도 고등어 어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어는 외해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여러 국가의 해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이어지며 특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EU 등 북대서양 지역에서는 어획량 할당량을 놓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합의를 위한 협상은 필수적입니다. 분쟁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국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목보다 더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려 할 경우 과잉 어획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후변화는 고등어 어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등어의 이동 패턴이 변화하여 고등어는 새롭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어업 구역을 교란시키고 변화된 구역에서 누가 어업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온 상승은 고등어의 번식과 먹이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개체수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 어선들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어업 기술을 점점 더 통합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나 시스템, 위성 데이터, GPS 추적 기능을 통해 선박은 놀라운 정밀도로 고등어떼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어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어장을 예측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어획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또한 부소획을 최소화하여 전체 어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고등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가공 공장에서는 중금속, 기생충, 미세 플라스틱 등의 오염 물질을 검출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생선은 유관 검사, 자동 스캐닝, 실험실 분석 등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고등어 제품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욱이 신선도 유지와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포장재는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진공 밀봉, 급속 냉동, 가스 치환 포장은 고등어의 풍미나 질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또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채택하여 해산물 유통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친환경 식품 물류의 전반적인 추세와 일맥상통합니다. 영양학적으로 고등어는 가장 건강한 생선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심장 건강과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물론 고품질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대형 포식 어류와 달리 고등어는 수은 함량이 낮아 자주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영양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어는 전 세계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매력은 전 세계 요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에서는 고등어를 굽거나 초밥으로 즐겨 먹는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훈제나 절임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고등어를 올리브 오일이나 토마토 스튜에 넣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아프리카 요리에서는 매콤한 스튜 요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단단한 살과 풍부한 맛 덕분에 다양한 요리 기법에 적합하여 각 지역의 입맛과 전통에 맞춰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인간적인 요소, 즉 은빛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를 누비는 근면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어선에서의 삶은 긴 노동, 예측 불가능한 날씨, 그리고 육체적 피로로 점철된 고된 삶입니다. 하지만 많은 해안 지역 사회에서 이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바다와 자신이 잡는 물고기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 어업과 현대 어업 모두에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 고등어업은 해저에서 전 세계 식탁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경제 사슬을 지탱합니다. 어부, 항만 노동자부터 공장 직원, 물류업체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등어를 잡고 가공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산업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 경제적 목표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원양 포식자 중 하나로 존경받아온 황새치, 엑시피아스 글래디우스는 지난 20년 동안 심해 낚시꾼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희귀한 버킷리스트 어획량으로 여겨졌던 황새치는 이제 기술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모두 필요한 전문 풀타임 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황새치 낚시의 이러한 발전은 특히 황새치 시즌이 6개월에 불과한 뉴잉글랜드와 같은 지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의 증가와 병행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낚시꾼들은 종종 바다에서 48시간을 보내며 이 포착하기 힘든 거인과 교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황새치 행동에 대한 준비, 연구 및 깊은 지식, 특히 새벽녘의 표면 근처로 떠오르거나 낮 동안 극도의 깊이에 머무르는 경향이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초기 황새치와의 만남은 종종 다른 종으로 오인도였습니다. 해가 뜰 때 몸을 녹이는 황새치나 참치 미끼를 공격적으로 물어뜯는 모습을 목격한 일부 어부들은 황새치를 돛새치나 청새치로 오인하여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ESPN 방송 토너먼트에 참가한 승무원과 관련이 있었는데 여기서 공격적인 심해 물고기가 처음으로 청새치로 여겨졌습니다. 낚시꾼들이 황새치를 진정한 채석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반복적인 만남과 바닥 낚시 성공률이 높아진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소드피쉬는 독특하고 까다로운 전투를 선보입니다. 청새치와 달리 황새치는 단단한 등지느러미와 길고 납작한 부리를 가지고 있어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장기간 저항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종종 보트 조종에 큰 도움 없이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낚시꾼은 물고기를 수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당한 학력과 육체적 노력을 가해야 합니다. 딥드롭 기술의 발전으로 황새치를 잡는 방법과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드 아일랜드의 전세선장은 전통적인 하룻밤 참치 표류에서 황새치를 위한 고의적인 딥드롭으로 전환했다고 보고합니다. 황새치는 한때 참치 여행 중 보너스 어획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낮의 소강 상태는 한때 고공비행기 주위에서 돌고래를 쫓는 데 소비되었지만 점점 더 깊은 곳에서 황새치를 표적으로 삼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 청새치나 다른 청새치들이 황새치용 미끼 세트를 가져갈 때 오인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전하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은 갑판에서의 경험과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낚시 대회와 레크리에이션 낚시꾼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낚시는 전문적인 추구에서 힘, 인내 및 지식이 수렴되는 고기술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잔잔한 일출 바다에서든 한밤중에든 황새치와 청새치 사냥은 가장 노련한 어부들에게도 계속해서 도전적이며 스포츠 낚시의 궁극적인 시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선 황새치는 눈과 뇌의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눈 근처에 위치한 특수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중요한 부위를 최대 섭씨 15도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이러한 적응은 시력과 신경 기능을 향상시켜 그들이 자주 서식하는 차갑고 깊은 바다에서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황새치는 열대 지방에서 온대 지방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양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열 적응 외에도 황새치는 성숙함에 따라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물고기와 달리 성체 황새치는 비늘과 이빨을 모두 잃어 고속 수영에 이상적인 매끄럽고 유선형의 몸을 갖게 됩니다. 몸 길이의 최대 1/3을 차지할 수 있는 독특하고 납작하고 뾰족한 부리는 특징적인 특징일 뿐만 아니라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죽이기 위해 물고기 떼를 베는 데 사용되는 사냥 도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황새치는 고독한 행동과 광범위한 이동 패턴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가 아니라 혼자 수영하며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가로질러 먼 거리를 횡단합니다. 이들의 이동 특성은 먹이와 적절한 산란장을 찾는 데서 비롯되며 다양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적응성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황새치 생물학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번식 전략입니다. 암컷은 처의 수정이 일어나는 바다에 100만 개에서 3천만 개의 알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유충은 빠르게 자라서 첫 해의 길이가 1m에 이릅니다. 이러한 높은 번식력과 빠른 성장률은
여전히 남획과 환경 변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의 회복력에 기여합니다. 게다가 황새치에는 항력 감소 오일을 분비하는 특수 분비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둥이 칼 모양의 불이 바닥 근처에 위치한 이 분비선은 머리를 덮는 독특한 소수성 오일을 생성합니다. 이 천연 윤활은 물을 가르는 동안 마찰을 최소화하여 수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유선형의 비늘이 없는 몸체와 미세한 난류를 생성하는 거친 질감의 부리가 결합된 이러한 적응 덕분에 황새치는 최대 시속 60마일의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바다에서 강력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새치, swordfish는 역음형,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알려진 독특한 형태의 위장을 보여줍니다. 등 쪽 위쪽은 어둡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깊은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배 쪽, 아래쪽은 더 밝아 아래에서 볼 때 더 밝은 표층수와 일치합니다. 이 색상은 먹이와 포식자 모두의 탐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에는 편광을 반사하고 산란시키는 미세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능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황새치, swordfish는 포식자에 대해 방어적으로 부리를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주로 사냥에 사용되지만 날카로운 주둥이는 위협을 받을 때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어와 같은 포식자가 몸에 부러진 황새치 부리가 박힌 채로 발견된 사례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황새치가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검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황새치는 다양한 기생충의 숙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강류, 촌충, 회충, 심지어 레모라 및 칠성장어와 같은 더 큰 유기체를 포함하여 황새치에 서식할 수 있는 약 50종의 기생충이 확인되었습니다. 크기와 힘에도 불구하고 황새치는 건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티엔린의 주인, 이러한 기생 관계로부터 면역되지 않습니다. 특히 황새치 고기에는 메틸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정점 포식자로서 황새치는 생물 축적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수은을 축적합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수은 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황새치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새치는 상업 및 레저 어업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힘과 속도는 스포츠 어부들 사이에서 귀중한 어획물로 여겨지며 그들의 고기는 세계 해산물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황새치 어업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존 노력과 관리 전략이 탄생했습니다.